추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이 고려 대상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아직은 미국과 EU의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공은 중국에 있다며 미국 농민들에게 버틸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마록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이 미국과의 회의를 마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관세, 비관세 장벽 전반에 걸쳐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선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미국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EU 측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협상에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맞불 관세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첫 번째 임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농민들에게 버티라고 했고 나중에 280억 달러를 보상했다며 미국은 농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이 필요한 건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라며 먼저 대화를 요청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 ball is in China's cour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us. We don't have to make a deal with them.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China and any other country. 무역 협상에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승 출발했던 미국 뉴욕 주식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채권과 달러 시장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백악관은 15개 나라와 협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안도 있다며 곧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 첫 결과에 모든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각 당이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하면서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명, 국민의힘은 11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청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을 나란히 마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의 3파전 구도를 확정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모두 11명이 등록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경선 일정이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하고 18일 후보자 합동 TV토론회를 시작합니다. 19일 충청, 20일 영남, 26일 호남, 27일 수도권 강원 제주까지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지역순회 경선이 진행됩니다. 27일 이 경선 결과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 비율로 합산해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없다면 5월 1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합니다. 19일부터 이틀간 2개조로 나눠 토론회를 한 뒤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2일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확정합니다. 4명이 1대1 토론 등을 거쳐 29일 2명의 3차 경선 진출자를 가리는데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바로 후보가 되지만 없다면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헌정 수호 세력과 파괴 집단의 대결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심판 선고로 각각 규정하며 치열한 대선 주도권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각 당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영상대담을 통해 공수처 강화와 내란사범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자영업자들을 만나 민생대책을 약속했고 김동연 지사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거라며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유시민 작가 등과 진행한 대담 영상을 공개한 이재명 전 대표. 계엄 이후 얼어붙은 소비 진작책으로 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방치돼 있어요. 정부가 완전히 손을 떼버렸습니다. 시장과 분리된 정부, 정부와 분리된 시장은 없는 거예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공수처 권한 대폭 강화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밝혔습니다. 집권 시 보복할 거란 일각의 주장에 정치 보복은 없을 거라면서도 내란 세력에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용업과 요식업 등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만난 김경수 전 지사.
민생 문제에 답을 내놓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13조 원 규모 전국민 민생지원금, 대출금 10년 이상 장기 상환 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들려주시면 그 얘기들을 잘 정책으로 만들고 내법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에서 관세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면서 민주당 경선은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어대명이 아니라 어대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저의 계파이자 조직입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들은 오늘 오후 다 함께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살펴봅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청년 정책을, 홍준표 전 시장은 정치개혁안, 또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경제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다른 주자들도 지지세 확산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청년층 공략에 공들이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 선대본을 발족하고 국민연금 개혁 등 청년 정책 발굴을 약속했습니다.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같이 이야기돼야지. 경제계를 만나서도 국내 투자를 당부하며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선진대국을 내세우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과 청와대 복귀, 헌법재판소와 공수처 폐지 등을 통해 국가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진대국으로 가는 길은 그 뼈대인 헌법부터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다시 한번 중산층을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347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성장 전략으로 인공지능 산업 200조 원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중산층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중간층, 정치적인 중도층의 영역도 넓어질 겁니다. 나경원 의원은 미래산업 투자를 통한 5대 경제 강국 진입을 약속했습니다. AI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국가 전략을 약속드립니다. 안철수 의원은 정치인 특혜 없는 엄정한 법치주의 구현을 강조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통령실 이전 등 충남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한노인회를 찾아 고령화 문제를 논의했고, 양양자 전 의원은 경기 용인을 찾아 지역 민심을 들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 4.5일제 도입 등 유연근무제 공약에 이어 분양가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문입니다. 출마설이 제기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 참석 대신에 어제 광주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류에도 차출로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한덕수 대행은 이틀째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안 나온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대신 관세 대응 내부 회의 등에 이어 어제 오후엔 광주 기아차 공장을 찾았습니다. 미국 수출 시 관세 25%를 적용받는 완성차 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마련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 현안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행보지만 정치권에선 지방 일정으로 민심을 가늠해 보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엔 예상대로 불참했고 여전히 출마도 불출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침묵 속에 차출설이 계속 부각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이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당내 경선 주자들도 경선에 맥이 빠진다, 테마주 주가 조작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선수로 나설 거면 심판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지명 이후 추진하던 한 대행 탄핵은 도리어 출마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역 앞에서는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흰색 승용차에서 한 여성을 끌어냅니다. 도로 위는 주차된 차량과 경찰차, 트럭까지 뒤엉켜 마비 상태입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8시쯤 경기도 안산에서부터 시흥까지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청에 불응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횡단보도가 휘어있고 도로 곳곳에는 금이 갔습니다. 어젯밤 8시쯤 부평역 앞 횡단보도에서 깊이 10cm 정도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역과 인근 건물을 잇는 지하통로 공사가 최근에 끝났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도로 통제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시청 관계자는 겨울에 얼었던 흙이 녹으면서 침하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가 이렇게 상수관이나 하수관이 좀 유실이 되거나 그러면 추가 침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관로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청은 오늘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엿새째로 접어든 신안산선 붕괴 사고 소식입니다. 지하 20m 지점까지 접근을 했지만 아직 실종자 위치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 엿새째인 오늘도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인력 250여 명과 장비 6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구조견 4마리도 투입해 밤샘 구조 작업을 계속했지만 실종자 50대 A씨의 위치를 파악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은 A씨가 교육동 컨테이너에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지하 약 40m에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붕괴 잔해물을 치워가면서 현재 지하 20m까지는 길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중장비 투입이 제한돼 속도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재량 휴업 중이던 인근 초등학교는 오늘부터 수업을 재개합니다. 다만 운동장은 임시 폐쇄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시공사 포스코 ENC의 하도급 업체 소속 작업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고 직전 내부 보강 작업 전에 H빔을 지하터널로 내리던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는 실종자 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3거래일 만에 코스닥 시장은 닷새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6.16포인트 하락한 2461.25에 코스닥은 4.47포인트 밀린 707.4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추가 조치와 발언이 부재한 가운데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수급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오락 문화와 음식료 업종 강세를, 전기전자 업종 하락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하락하며 반도체주 약세를, LG에너지솔루션 3거래일째 상승 중이고 한국항공우주, 삼양식품과 삼성전기, 화장품주 강세입니다. 반면 두산과 이수페타시스 자동차주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엔캠이 닷새 만에 하락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30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 최초로 반려동물을 실은 고속철이 운행돼서 화제입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운행하는 고속철. 보호상자에 들어있는 반려견 2마리가 고속철 탑승에 나섭니다. 보호상자 위치는 승객칸과 분리된 공간에 있습니다.
방음도 잘 돼 있어 다른 승객에게 방해되지 않습니다. 주인은 상자 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수시로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在我身后摆放的就是宠物的托育箱，它的高度呢是56公分，长度呢是70公分，体积大小啊和普通的行李箱是差不多的。 상자는 온도와 습도 기능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정상 작동 때는 초록등이, 이상이 생기면 빨간불이 켜집니다. 열차 안에는 전담 돌보미도 있습니다. 탈 때와 내릴 때 주인과 반려동물은 따로따로 이동하고 3시간 안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반려동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철 운송 서비스는 예약을 통해 운영됩니다. 무릎 등의 인대가 파열되면 신체 다른 곳에 힘줄을 잘라내 연결하는데요. 요즘 사람 힘줄 대신 소 힘줄을 사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7년간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던 다테야마 씨. 오른쪽 팔꿈치 인대 파열로 3번이나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힘줄을 잘라내는 부분에 근력이 약해지고 반복되는 인대 파열로 이식할 힘줄도 줄어들었습니다. 1回目、3回目が自分の体の中に同じ強度の剣がなかったんですね。自分の体の中から取るところもなくなってきますし、不安とか恐怖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し。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 힘줄 대신 소 힘줄을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長さも太さも十分ですし、移植剣としては十分強い。 문제는 거부 반응입니다. 연구팀은 특수 장치를 개발해 소 힘줄에서 소 세포를 완전히 제거해 거부 반응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소 힘줄을 이식받은 이 남성은 거부 반응 없이 순조로운 경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구팀은 안전성이 확인되면 어깨 힘줄 파열 등에도 이 기술을 응용할 계획입니다. 프랑스 북부 대서양변에서 제38회 베르크 국제 연날리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만화 캐릭터, 동물, 로켓 모양 등 세계 각국 참가자들이 띄어올린 형형색색의 연들이 청명한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Berck a une résonance particulière, même à l'international. Dans le monde du cerf-volant, c'est presque un incontournable, quoi. 미국, 브라질, 스페인, 일본 등 29개국에서 450명의 연날리기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올해는 콜롬비아의 전통 문양이 담긴 이 긴 꼬리 연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Y la cola es con los colores de Colombia tiene 18 metros de longitud. Lo que caracteriza las cometas de Colombia es la 수만 명의 방문객들이 해변을 따라 거닐거나 모래사장에 앉아 연들의 국물을 감상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듯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연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라고 방문객들은 전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마을이 축제회장이 됐습니다. 축제의 주인공은 골든 리트리버.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대중적인 반려견 품종 중 하나인 골든 리트리버의 연례 모임이 열린 겁니다. 마을엔 미국 전역에서 온 골든 리트리버 1,200여 마리와 견주 3,000여 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We eat, breathe, and sleep golden retrievers, so an event like today was, of course, right up our alley. 골든 리트리버가 농구공을 골대에 넣거나 결승선 지점에 서 있는 견주들을 향해 뛰는 달리기 대회도 열렸습니다. This was a spectacle. People were just eager to be around the joy that is golden retrievers. 이 행사는 올해로 3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모임의 입장권 판매 수익금 2,700만 원은 골든 리트리버 구조단체에 전액 기부돼 유기견 보호 활동에 쓰일 예정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이륙 직전 한 승객이 갑자기 항공기의 비상문을 열어버린 사고가 어제 제주공항에서 있었는데요. 잇따르는 비상문 개방 사고에 국토교통부가 보안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이륙을 위해 활주로에 들어서던 에어서울 항공기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곧이어 항공기 한쪽으로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집니다. 좌석에 앉아있던 30대 여성 승객이 갑자기 달려나가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통화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욕하면서 일어나서 막 조종석 쪽으로 가서 갑자기 문을 확 열어버리고 승객 200여 명 가운데 일부는 놀라 비명을 질렀고 기내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일어난 소란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이 나서 문을 연 승객을 제지했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공항 경찰대로 넘겨졌습니다. 비상문을 연 여성은 폐소공포증 등의 이유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게 된 항공기는 2시간 뒤 주기장으로 견인됐고 에어서울 항공편은 줄줄이 결항됐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조치도 없고 저는 다음 탑승되면 지금 금액이 2~3배가 비싸고 저는 중요한 스케줄이 다 깨졌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2023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 비상문을 연 승객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지만 그 뒤로도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상문 접근 통제 등을 비롯한 항공기 보안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전날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아침 운전대를 잡는 숙취 음주 운전이 여전히 많습니다. 경찰이 불시 단속을 벌였는데 2시간 만에 10여 명이 적발됐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 경찰관들이 차량을 차례로 멈춰 세웁니다. 음주 단속입니다. 감자 한번 하겠습니다. 세게 한번 훅 불어주세요. 금세 운전자 한 명이 적발돼 차 밖으로 불려 나옵니다. 바람 쭉 넣으세요. 후, 더. 0.047 나오셨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 나오셨어요. 네. 일단 여기서 저희 서류 작성해야 되세요. 신분증 확인하고 그리고 몇 시쯤 드신 거예요? 10시 정도까지. 뭐 아침까지 얘기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던 거죠? 그렇죠. 과음을 하셨다면 다음날 아침에는 꼭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속출합니다. 와이프는 원래 꼴찌하고 했잖아요. 풀냄새하니까 안 된다고 했거든요. 괜찮다고. 경기 북부 지역에서 아침 7시부터 2시간 동안 단속이 이어졌습니다. 0.057 면허 정지 수치 나오셨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03 이상 나오셔도 정지고요. 면허 정지 12건이 적발됐고 만취 상태로 볼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도 한 건 있었습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사람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날 술을 마셨다면 아침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날 아침에 술이 좀 깼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혈중에 알코올은 분명히 남아있는 상태여서 경찰은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최대 음악 축제인 나라별 코첼라에서 매년 K-팝 스타들의 활약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스타 배우들이 점령한 안방극장에 중년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간 대중문화 소식 김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올해는 그룹 엔하이픈이 주인공이었습니다. 45분간의 라이브와 흐트러짐 없는 퍼포먼스에 세계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It's an honor to be here with all the beautiful people tonight. 여세를 몰아 엔하이픈은 현지 시각 16일 미국 유명 토크쇼 출연에 이어 오는 19일 한 번 더 코첼라 무대에 도전합니다. 연예계까지 확산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형 기획사 하이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찰과의 공조로 딥페이크 운영자들을 검거한 하이브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경고했습니다. 하이브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전담 모니터링 팀과 제보 창구를 이용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창민, 선우재덕, 박상면까지 중년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의 첫 방송 시청률이 2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세 친구와 그 가족들이 펼치는 소소하지만 따뜻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감동 있고 아픔 있고 희망이 있는 이런 드라마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짜 보시면서 많이 웃으시고 많이 눈물도 흐르시고. 스타 배우들과 자극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드라마 속에서 계속 이변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우 김세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으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김수현. 이번에는 소속사가 김수현에 대한 악플러와의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